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데드캣 바운스, 잠깐의 되돌림일 가능성도 저는 일부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포트폴리오 전체 변동성은 낮추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을 낮추고 그래 이 정도 변동성이야, 이거 내가 감내할 수준까지 좀 낮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막 레버리지 너무 좋아요. SOXL,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이런 거 상당히 비추천 드립니다. 천천히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해야 가장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몸이 가벼워지고 멘탈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이 좋아진다가 제 투자 철학이거든요. 1년, 2년 반짝하고 부동산 사고 이제 엑싯 이거 아니잖아요. 투자 습관을 건강하게 쌓아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시황 간단하게 좀 먼저 요약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반도체가 지수를 통째로 끌어올린 하루였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포인트예요. 지지 저항 엄청 많이 받은 구간까지 다시 올라왔고, 이거를 강하게 뚫어내느냐 아니면은 이대로 데드캣 바운스로 다시 들어가느냐, 요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요게 내일 있을 구글 실적 발표, 이 구글 실적 발표에서 캐펙스를 늘리냐 안 늘리냐 요게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또 향후의 반도체 향방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0.9% 올랐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 오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많이 떨어진 반도체 위주로 반등이 아주 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도체가 그럼 왜 올랐나 라고 보시면은 일단은 첫 번째 재료는 중국 AI 모델이 오히려 저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한번 밝혔는데 힘이 K3 출신 오히려 미국 기술주의 호재다. 모델 계층이나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는 마진이 얇아진다는 리스크가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나 AI 하드웨어 같이 캐펙스를 받아먹는 기술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투자의 명분이 생깁니다. 왜? 키미 K3로 인해서 AI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더 늘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캐펙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냥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회사들과 국가 단위의 소버린 AI 역시 하이퍼스케일러들이랑 거의 맞먹는 캐펙스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수급과 펀더멘털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7월 첫 20일 동안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8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요 관세청에서 출입 현황을 잠정치를 내주고 있거든요. 요 안에 자세히 보시면요,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MLCC 요거 단위별로 얼마나 올랐는지 정말 정확하게 타겟팅돼서 정말 정확하게 숫자가 찍히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동안의 반도체 조정은 그냥 펀더멘털이 무너져서라기보다는 이게 투자자 포지션이 너무 극단적으로 쏠려 있어서 일어났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거의 80% 이상이 반도체 롱이었기 때문에 신규 수급이 없고 나머지 현금이 없으니까 이 계속해서 포지션이 극대화되고, 거기에 레버리지 ETF가 수급을 완전 망쳐버리면서 한국장이 막 미국장을 흔드는 웩도독 현상도 일어나고 뭐 요랬었기 때문에 이 급반등의 배경은 결국엔 투기적 포지션이 다 청산되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JP 모건 보고서 어제 나온 거 코리아 이퀴티 스트레러지 요거 읽어보니까 디레버리징에 대해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여기 안에 내용 보시면 다양하게 있었지만 핵심만 읽어보겠습니다. 1번, 레버리지 ETF의 거의 75%가 소진되었다. 뭐 청산이란 개념과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도 새로 생기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레버리지에 좀 쓴맛을 봤던지 이 레버리지 ETF의 75% 정도가 디레버리징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들이 디레버리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50% 정도 진행됐고 공매도가 최고점 대비해서 4배 이내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숏을 쳤겠죠? 주식이 떨어지니까 그 모멘텀이 이제 어느 정도 약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시장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좀 쉬어갈 때가 다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JP 모건뿐만이 아니라 UBS도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헤지펀드들은 모멘텀 주식과 반도체 주식의 매수 포지션을 총 시장가치 5%만큼 줄였다 했어요. 총 시장가치 5%면요 여러분 정말 큰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수급 때문에 이만큼 올랐다가 조금 떨어지니까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러면서 포지션을
다시 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포지션이 풀리는 언와인딩 되는 게 한 요 정도까지 떨어졌어야 됐는데 이게 이 정도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헤지 펀드들이랑 레버리지 ETF들이 엄청나게 수급을 꼬아놨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져서 이만큼씩 떨어지게 된 거다. 뭐 하락 원인을 이렇게 다들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UBS가 보기에 반도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순매수 포지션이 지난 4월 정도로 돌아갔다. 이제는 하락이 좀 안정화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펀더멘탈 상에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좀 호재들도 있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벤코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에 다시 한번 토픽을 내면서 스트롱바이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마이크론이 너무 싸다라는 거죠. 뭐 샌디스크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콜옵션 거래가 급증해서 해지용 순매수가 유입됐습니다. 뭐 쇼스키즈라고 벌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호재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모멘텀 청산 과정이 이미 바닥을 쳤거나 7월 말까지는 바닥을 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V자 반등을 하느냐, 다시 뭐 평탄화 되느냐, 아니면은 하락을 하느냐.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글 실적이라든지 빅테크 실적 같은데 어쨌든 포지셔닝이 극단적 쏠림에서 다시 좀 평탄한 상태까지는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는데 다시 또 홍해가 막히자 유가가 튀었습니다. 이게 이 미국 이란 전쟁이 계속 지속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지금 91달러, WTI는 84달러로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뭐 왜 그러냐면 자, 이번 유가 급등의 방아쇠는 예멘 후티 반군이에요. 후티 반군. 자, 그래서 오늘 8척의 유조선이 바브엘 만데브 해협 통과를 포기하고 북쪽으로 틀었다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여기가 이제 호르무즈고 여기가 이제 바브엘 만데브인데 이제 요쪽으로 나갈 애들이 여길로 못 나가니까 수에즈 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나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2배 이상.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시아까지 가는 길이 7,000마일에서 17,000마일로 더 훨씬 더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뉴스 때문에 유가가 올랐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 유가가 당장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죠. 실제로 이제 파키스탄, 카타르 등 중재국들이 10일 휴전안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우리 안 한다, 거부할 거다. 이란에 지하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곡괭이산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좀 강경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매번 그랬듯이 타코를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여전히 전 물가는 항상 리스크 요인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이제 트럼프의 행동을 예측하는 거는 글러먹었고 그냥 이거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얘기와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가가 올라가면 각종 물가가 올라가겠죠? 물가가 올라가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은 금리를 높이게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 세트로 기억하세요. 유, 물, 금. 이 순서대로 거시경제가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아닐 때도 있겠으나 현재 거시경제는 이 유물금 요것만 기억하셔도 거시경제를 읽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제 트렌드가 돼가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오늘 보시면 미국채 10년물 금리 결과가 나왔는데 4.63%로 계속 오르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고점 있잖아요. 5월 중순 때 갱신했던 이 전고점을 깨고 올라간다라면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5%를 앞두게 되고 결국에는 뭐 장단기 금리차, 2년물과의 역전 현상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증시에는 상당히 리스크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2H라고 하고 싶어요. 두 개의 H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H는 호르무즈 해협이 빨리 열려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H는 바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하이퍼스케일러 실적에서 캐펙스가 올라가야지 계속해서 반도체 위주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보실 거는 이제 호르무즈랑 하이퍼스케일러 요거 좀 많이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섹터별 흐름만 간단하게 짚고 끝내겠습니다. 반도체 스토리지 뭐 정말 많이 떨어진 만큼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게 반등은 못하고 있어요. 인텔, AMD, ARM 요 CPU 관련주들도 다시 강하게 반등 중이고 TSMC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거기다가 2027년 단가를 10% 인상한다 라는 소식에 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자, 네오클라우드들, 자, 이번에 네비우스가 엔비디아가 지분 9.3%로 좀 확대한다는 소식에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네비우스가 300 찍었다가 180까지 너무 빠르게 떨어졌어요. 워낙 많이 떨어진 터라 네비우스 좀 급등을 해줬고, 코어이브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9% 정도 올랐습니다. 아이렌 같은 경우는 어제 신규 계약이 발표돼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광통신이라든지 연료전지 기업인 블룸에너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JP모건이 목표 주가를 267달러에서 346달러로 올리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멤버십에서 리서치 정말 많이 다뤄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동향, 에너지 리포트 이런 거 많이 읽어보면 여전히 블룸에너지 SOFC 솔루션이 가장 독보적인 온사이트 발전원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블룸에너지만큼 빠르게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솔루션은 없어요.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이 예약해서 받는 데까지 4년 걸립니다. 그 다음 원전 이거는 10년 걸립니다. 그런데 SOFC 솔루션은 단 90일 만에 받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가스터빈보다 훨씬 친환경이죠.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규제하고 있는데 그 규제를 가장 빠르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블룸에너지의 SOFC 연료전지 솔루션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루멘텀과 코이어런트 이런 광통신 장비주들 있죠. 요거는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 정말 많이 다뤄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좀 흐름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빠졌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 전 이번에 실적 발표 때 광통신이나 연결 장비, 네트워크, 그 다음 반도체 테스팅 장비 이런 거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여기 보이시는 건 제가 이제 섹터별 학습 기업들을 좀 모아놨는데 관련해서 산업 리서치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에 대한 기술 리서치 플러스 파운데이션 플러스 이제 재무 분석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그니피센트 7은 조금 부진했어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는 최근에 조금 반등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상승은 대장주가 아니라 눌렸던 후발 반도체로 돌아간 게 아닌가,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일 장마감기 나온 알파벳 실적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기대를 뛰어 없는 자본 지출을 내놓느냐? 그럼 반도체가 오를 것이고, 반대로 월가 기대보다 자본 지출이 적으면 당연히 반도체는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알파벳은 최근까지도요 컴퓨팅 용량 부족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난 1분기 컨퍼런스에서도 루스포라 CFO가 2027년 캐펙스 지출 26년 대비 상당히 늘 것이다 로 보고 있어요. 저는 올해 1800, 1900억 달러를 좀 크게 윗돈은 한 3천억 달러 안팎의 자본 지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미나이가 너무 별로예요. 제미나이 3.6 플래시 모델이 50점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원래 뭐였냐면요 3.5 플래시 모델이 있었는데 이것도 50점이었거든요. 근데 또 50점입니다. 이거는 좀 실망스럽죠. 물론 좀 달라졌습니다. 토큰 비용 절감했다, 속도도 올렸다. 그런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미나이의 방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구글 생태계에 깊게 통합이 돼야 돼요. 제미나이가 구글 수많은 서비스에 통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코딩 에이전트, 지금 GPT나 클로드처럼 코딩 에이전트 B2B에 집중하기보다는 B2C로 나가는 방향 너무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프로 버전도 계속 딜레이되고 프론티어 랩스로서 중국 모델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건 좀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 추측을 좀 가미를 해보자면요 결국 컴퓨팅 파워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리고 TPU 아키텍처가 지금의 거대 모델을 훈련 추론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일 있을 구글 실적도 가장 좀 빠르게 해석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이나 리포트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거는 제가 지금 매일매일 데일리로 쓰고 있는 데일리 리포트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리포트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저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만큼 AI 반도체라든지 하드웨어 요거 정말 펀더멘털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하락은 과도하게 수급이 꼬이고 이거 풀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레버리징과 디레버리징, 변동성에 의한 하락과 급반등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오늘의 반등이 새로운 상승 사이클인가 라고 물어보면 아직은 좀 모르겠다. 모멘텀이 워낙 안 좋기도 하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데드캣 바운스, 잠깐의 되돌림일 가능성도 저는 일부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변동성이 너무 크거나 현금이 아예 없다면 이거 올라오실 때 어느 정도 익절을 해서 계속해서 비중을 맞추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포트폴리오랑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안 되면 돈 벌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저는요 천천히 가려고 마음 먹는 게 오히려 가장 빨리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포트폴리오 전체 변동성은 낮추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을 낮추고 내가 밤에 잘 때 얼마나 좀 편하게 잘 수 있느냐, 어느 정도 떨어져도 그래 이 정도 변동성이야, 이거 내가 감내할 수준까지 좀 낮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막 레버리지 너무 좋아요. SOXL,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저는 이런 거 상당히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역설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천천히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해야 가장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몸이 가벼워지고 멘탈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이 좋아진다가 제 투자 철학이거든요. 결국에 투자라는 건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뭐 1년, 2년 반짝하고 부동산 사고 이제
이제 엑싯 이거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 20년, 30년, 40년 해야 할 텐데 결국 이 투자 습관을 건강하게 쌓아야지 저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급등하니까 또 포모가 와서 레버리지 태우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좀 한마디 드리자면 오늘 급등한 게요. 여러분들 펀더멘털에 엄청 큰 변화가 있었나요? 자,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었으니까 사실 근거에 따른 매수 매도를 한 게 아닐 거라는 말이죠. 괜히 여러분들이 매매 회전율을 올려봐야 수익률 떨어뜨리는 짓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요. 가격이 올라가면 펀더멘털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매수를 하게 돼요. 오늘같이 많이 오른 장에 포모를 느끼고 다시 또 매수를 하게 됩니다. 왜? 나를 냅두고 막차가 떠날까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바뀐 거는 전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펀더멘털 투자자라면 이미 더 떨어졌을 때 바닥을 찍었을 때 계속 매수하셨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동산 살 때는 직접 걸어보고 동선 체크하고 입지, 상권 다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하고 결정하는데 몇 달 걸려서 사잖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 같은 경우 어떠세요? 그냥 이게 핸드폰 보면서 그냥 정말 즉흥적으로 삽니다. 왜 사냐? 라고 물어보면 가격이 올라서 사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심리가 개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리는요 주식 투자에 상당히 불리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뇌동 매수하시지 마시고 더 합당한 근거를 갖고 매수 매도 의견을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